이슈를 다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가림 매니저님이 옷이 좀 작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이 좀 쪘더라고요. 오랜만에 끄였더니. 요즘 계좌가 좀 괜찮으신가 봐요. 못 먹어서 물 먹다 부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저희는 또 좋은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밑에 자막으로 또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샵 2034로 저희 모습을 캡처해서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머리 빠질 걸 대비해서 헤어 케어 세트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슈를 다하다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또 만나보시죠. 자, 우리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12조 이집트 원전 수주 임박하다. 장기 호재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원전 엄청 좋았잖아요. 맞아요. 수조 원의 규모의 또 원전 수출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사님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8월 중순에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4기 중에서 2차 개통의 건설 사업의 최종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뉴스의 어떤 진위 여부를 살펴보니까 한수원이 홍정민 민주당 의원실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나온 뉴스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한수원 사장도 개인 SNS에다가 이건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좀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에 대한 어떤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사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몇 번 뜯어봤더니 한수원이 지금 뭔가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는 2차 측 건설 사업인데 사실 2차가 있으려면 1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차 건설 사업이 러시아에 속하는 국가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계약이 좀 안 되면은 2차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8초 보니까 그 기업은 러시아랑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고 제재 대상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 한수원도 별로 관계가 없는 거 아닐까요, 매니저님? 네, 그래서 뭐 저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뭐 실제로 지금 미국 재무부가 공개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번에 1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또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배제가 유예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미국 기업이랑 프랑스 사업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가시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한수원에서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었고 원래 작년부터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 되면 뭐 계약과 하나 좀 좋은 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올 연초에 원전주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밀리다가 이제서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반복적으로 지금 돌고 도는 내용이 다시 한번 이제는 좀 8월 달이라는 이제 달력에 대해서 일정을 좀 찍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기대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기대감 대비 별로 올라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죠. 네, 다들 윗꼬리에 달려있고 오히려 지금 이쪽 이집트하고 별개성 있는 종목들만 조금 올라갔을 뿐 실제적으로 사업성을 봤을 때 이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은 세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추이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이를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장 끝날 때쯤에는 쭉 하락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건설이 또 원전 관련해서 팀 코리아의 일원에서 빠졌다는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재를 타고 그래도 갈만한 또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사님 한번 탑픽을 좀 꼽아 주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BHI가 그나마 좀 나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전 테마주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데 이용하실 거면은 적어도 대장으로. 그렇죠.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테마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BH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인프라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력 발전부터 그린 수소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단에서는 본업이죠. 화력 발전단에서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LNG 발전소 적용 배열 횟수로 불리는 보일러가 작년에 2021년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소 컨소시엄의 주요 기업으로서 개발 중인 장비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신재생 에너지 외에도 SMR, 소형 원전이죠. SMR에도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적과 성장성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I가 이제 BH 어른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가람 매니저님 웃으셨지만, 사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도 BHI 추천하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또 다른 종목 또 가지고 계신 거 있을까요? 다른 종목도 있는데, 네. BHI가 되게 좋은 게요. 네. 조금 전에 소형 원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내 이제 SMR 가장 유명한 게 중에 하나가 뉴스케이 파워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뉴스케이 파워 안에 실제로 지금 벤더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미국 관련해서 원전 관련 이가 많다 보니까 네. 이 BHI가 계속적으로 좀 이슈 부각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성으로도 저도 BHI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 외에 하나 더 본다면 우진이라는 기업이 오늘 다른 원전주들이 세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좀 많은 상승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것도 역시나 SMR 관련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오늘 나왔던 이스트 관련된 소식들은 이 소형 MR하고는 전혀 관련성은 없긴 해요. 근데 지금 주가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제 그 사업하고의 연관성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 외적인 진짜 소형 원전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좋게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원전 단타적인 건 단기성 매매를 본다면 네. 지금 강하게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좋기 때문에 지금 우진한 종목을 저는 좀 탑픽으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근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원전 관련해서 뭐 이집트발 직접적인 호재성 뉴스도 있었지만 이게 원래 원전이 우리 정부 출범 초반에 기대감으로 급등하면서 그때 친환경 기조랑 같이 맞물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친환경이랑 비슷하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천연가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뭔가 원전이 다시 수혜를 보거나 뭔가 원전의 피해를 보거나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천연가스나 아니면 WTI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네. 이게 비싸지니까 신재생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원전 관련주, 물론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치적 이슈도 있겠죠.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 전 세계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결국 유가와 에너지를 볼모 삼아서 전 세계를 네. 흔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날아갔어요. 네. 날아가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하고 당했죠. 온 거잖아요. 네네. 빈손으로. 유럽과 미국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결국은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는 단순히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천연가스가 떨어진다고 해서 스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큰 그림에서 에너지 다변화 정책, 즉 신재생, 태양광, 그리고 풍력, 원전 이 세 가지는 아마 긴 그림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 번 더 한 단계 더 확대를 한다면 LNG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LNG 터미널을 빠르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태광, 성광밴드,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도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묶어서 놓고 본다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에너지 다변화 정책,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신재생, 풍력, 그리고 원전, 태양광, 그리고 수소까지, 그리고 거기 나와서 LNG까지 이들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친환경이 서로 뭐 반사수혜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뭔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큰 방향성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미국 시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어떤 그 워렌 버핏 투자에서 유명한 기업 있잖아요. 정유기업 네. 그것과 그리고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똑같이 움직여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같이 우상향에서 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비장만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국장을 보면요. 사실 친환경이라든지 원전이 같이 가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게 이 석유화학,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정유주들의 흐름이 좀 돋보였는데 그럼 이거는 천연가스 이슈랑 같이 합쳐가지고 뭔가 트레이딩으로 짧게 봐야겠죠. 왜냐면 요즘 시클리컬이 좀 전반적으로 지고 있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길게 그냥 묶고 가야 되나 고민이 돼서요. 일단 원전 빼고 가스 말씀드리면요.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얘기가 하나 또 있는데 네. 지금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최근에 다시 풀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정비 또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그래서 의미예요? 지금 네. 또 진다고 합니다. 짓는다고요? 네, 지금 또 줄인다고 했어요. 줄인다고요? 정비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네. 기존에 40% 하던 거를 절반 줄여서 공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영국 가스가 지금 12%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 쪽 가스가 10%, 영국 가스가 지금 12%가 올라가고 있고 동시에 지금 미국 천연가스도 월간 봤을 때 40%가 올라갔고요. 오늘도 지금 3%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1.4%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친환경들 올라갈 때 트렌드가 원유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올라갈 때 항상 풍력도 올라가고 태양도 같이 올라갔단 네. 말이에요.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때 같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 쪽이에요. 근데 최근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도 계속 생기고 있고. LNG랑 그다음에 관련해서. 그렇죠. LNG 관련해서 지금 조선 쪽도 있는데 네. 지금 조선 뭐 현대 미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뭐 한국 카본도 있고. 네. 기자재 쪽. 그렇죠. 네. 기자재 쪽도.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측면의 업종이 하나 또 있는 게 네. 제가 지금 뭐 이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좀 있긴 하지만 피팅 업체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팅 업체라고 하게 되면 뭐 성광밴드도 있고 네. 뭐 태광도 있고 이쪽이 있거든요. 근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가 좀 차트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요. 네. 이 성광밴드가 차트가 지금 지수가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지금 우상향에서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지금 성광밴드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성광밴드입니다. 지수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종목은 연초부터 올라타더니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조선에도 들어가는 PT인 밸브를 만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쪽 고주가기 때문에 결국 시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결국은 시추를 하면서 원유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건 결국은 피팅 밸브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향으로 매출이 가장 센 게 성광밴드예요. 근데 국내만 본다면은 성광밴드 말고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태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태광은 국내 쪽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거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미국향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조선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붙고 있고 거기다가 유가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유가가 만약에 이 전날 오늘 밤에 유가가 좀 올라가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날 조선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도 내일 만약에 오늘 밤에 유가가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선 관련 기자재랑 피팅업 밸브 업체들은 내일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모멘텀, 이런 자금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좀 좋은 아이디어도 얻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선 뭐 기자재 쪽은 뭐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선주들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NG선 대우조선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못 간 이유가 뭐 파업도 있겠지만 원자재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고 배 수주하면 수주할수록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사님 보셨을 때는 조선주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저도 조선주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한데 수주를 받아 놓은 것과 그리고 앞으로 수주가 될 것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주가 올라가는 게 방산 계약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조선 같은 경우도 이미 받아 넣은 수주장과 받을 수주장고를 봤을 때는 결국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이 LNG 쪽에 특화된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선주가 LNG를 실어 나르고 이제 하잖아요. 유럽으로 봤을 때는 이때까지는 관을 통해서 러시아에 받는데 이제 그게 이제는 러시아한테 계속 받을 수 없다. 그럼 미국이나 딴 데 받으려면 어쨌든 LNG 선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선주가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긍정 얘기하셨습니까? 네. 못 들었네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에너지 쪽으로 얘기를 그쵸. 하면서 조선주를 이제 파생을 해서 그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이가람 매니저님께서는 얘기를 하셨고, 근데 사실 에너지로 좀 돌아가 보면요, 뭐 조선은 파생적인 부분이고 친환경이 있고 정유가 있고 원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 섹터만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이사님은 뭘 원픽으로 하시겠어요?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전 세계 태양광 1위는 중국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시장 점유율 자체는 미미하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워낙에 싼 건 맞아요. 퍼가 4밖에 안 되는 불구하고 뻗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가다 말았죠. 그렇습니다. 방금 발표된 장 끝나고 OCI 실적이 나오는데 나름 잘 나왔어요. 네. 단기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주가는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풍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강 MNT나 CS 윈드 같은 경우도 싸기도 하고 실적도 워낙에 잘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모멘텀과 주가 어떤 그것들 봤을 때는 원전 쪽이 그나마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원전 쪽이 좋다고는 보지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원유 가격이 100% 계속 유지하면 괜찮겠지만 이번에 오펙 회의를 하고 나면 어쨌든 원유가 이제 빠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매기가 몰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갈 매니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원유가 쉽게 네.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지금 중동 국가들이 워낙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굳이 그들이 미국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원유를 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 정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빠져봐야 80불이 하단이지 않을까. 저는 80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 90달러랑 11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유가는 좀 지속이 되면서 이게 또 더 파생된다면은 결국 CPI도 크게 안 깨질 것 같아요. 뭐 CPI 인플레, CPI가 피크아웃 하는데 결국 이런 지표 같은 경우 연말 가게 되면 생각보다 안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친환경 섹터들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또 다시 테마성 이슈 붙으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친재생 에너지 되게 좋지만은 뭔가 단기로 본다면 원전이 되게 좋고, 그러니까 단기는 원전이 좋고요. 중장기로는 풍력과 태양광도 조금 건드려 보면 그래도 좋은 종목들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